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할 강의는 간단합니다.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두 번째,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세 번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이러면 돈에 대해서 완전히 정복되겠죠, 그죠? 네. 자, 그럼 첫 번째,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이거 제일 궁금하죠? 네.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사실은 한 가지로 다 해결이 돼. 뭐냐면, 나는 누구인가를 계속해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대답을 하다 보면 알게 돼.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하면 알게 돼요? 책을 읽으면 알게 돼. 근데 돈 얘기하다 갑자기 나는 누구인가가 왜 튀어나왔냐? 이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야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사기열전의 그 중리제자열전이라고, 중리는 공자의 자가 중리예요. 자공이라는 제자에 대해서 공자가 뭐라 그랬냐면, 자공은 가르침은 따르지 않고 재물만을 모았지만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랬어요. 이 세상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했다, 이게 사실 여기서 핵심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려면 세상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볼 수 있는 사유의 시선이 높아야 돼. 여러분보다 백종원 아저씨가 요식업으로 성공할 확률이 100% 높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네. 요식업으로 세상의 흐름을 바라보는 사유의 시선이 백종원 아저씨가 높은 거예요. 그게 다야. 여러분들이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얼마짜린가 알아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산을 못해서 그렇지, 사실 어떤 능력치, 우리가 게임 할 때 능력치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마다 능력치가 다르잖아요. 그죠? 내가 만약에 1년 수입이 5천만 원짜리라고 칩시다. 나는 누구인가를 돌아봤더니 나는 1년에 5천만 원이 좀 부족해. 나는 5천만 원을 행복하지 않아.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정확하게 내 5천만 원의 임계점을 뚫어서 6천만 원, 7천만 원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 임계점을 뚫는다는 게 내 사유의 시선을 높인다는 거예요. 물론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능력치를 올릴 수 있지만, 언제까지 경험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근데 이 책이라는 게 얼마나 좋냐면, 제가 경험해본 바로 돈을 직접 투자해서 실제로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든 실패를 하든 이런 그 실질적인 시뮬레이션이 뇌 속에서 일어나는 게 독서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돈을 던지고 실패하고 경험해보지 않아도 내 뇌 속에는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실패할 수 있구나를 알아지는 단계가 사유의 시선이 높은 단계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진석 교수님의 인간이 그리는 문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인문학을 왜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거야. 인간이 그리는 문이, 문이 그럴 문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문자에 옥편 찾아보면 세 번째 뜻에 문이, 그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은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공부하는 학문이야. 왜?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알고 싶어서. 역사는 항상 돌고 돌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사의 그 인간이 그려온 무늬를 알아야 인간이 그려나갈 무늬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 읽거나 인문학을 공부해라. 스티브 잡스가 애플 아이폰 개발할 때 나는 인문학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과연 어떤 업종에, 어떤 사업에 내가 요식업을 한다면 어떤 메뉴로, 어떤 가격으로, 어디에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차려야 사람들이 와 몰려올까. 이 세상의 흐름을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독서밖에 없더라. 저는 메밀국수로 지금 연매출 10억 이상을 올리고 있는데, 내가 처음에 나는 메밀국수를 해야겠다라고 한 게 아니에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보자. 내가 손자병법을 읽어보면 네가
잘하는 거, 네가 가진 장수가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봐라. 나는 우리 엄마가 요식업만 40년 넘게 하셨어요. 그럼 내가 가진 장수 중에 가장 든든한 장수잖아, 그죠? 그럼 나 요식업 쪽을 나는 누구인가 알아야 된다는 게 잘하는 거 해야 돼, 그죠? 미술 음악 잘하시는 분들이 왜 우리 초등학교 때 가보면 원래부터 잘하던 애들이 있잖아요, 그죠? 나는 좀 어릴 때부터 원래부터 요리를 잘했어. 그러니까 7살 때부터 그냥 잘했다? 근데 그 뒤로 자꾸 재밌으니까 계속 재밌으니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요리를 선택한 거야.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보는데 요식업 하시려고 작정하면서 온난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내가 메밀국수를 선택하게 된 첫 번째 요인이 온난화예요. 대한민국이 온난화되고 있다. 봐봐, 나도 책을 안 읽어봤으면 몰랐다고, 그죠? 내 사유의 시선이 내가 연매출을 나는 1억도 못 올리던 사람이었어. 그 전에 4개를 말아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사유의 시선이 낮았다고. 내가 그때 요식업 4개를 하면서 온난화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근데 왜 온난화를 생각해야 돼요? 이왕이면 자, 나라가 더워져요. 여름이 길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많이 장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수록 이왕이면 성공의 확률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물론 겨울 시장도 있지만 내가 세상을 보는 흐름을 봤을 때 오케이, 대한민국에서는 겨울 시장보다는 여름 시장이 낫다, 그죠? 그렇잖아. 다 이건 알겠죠, 무슨 말인지 이제. 그 다음에 우리나라 흐름 할 때 대표적으로 지금 꼽히는 게 뭐예요? 고령화야, 그죠?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시장이 넓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저출산, 젊은 친구들이 안 태어나. 이왕이면 아직은 나이 드신 분들 쪽을 공략하는 게 이왕이면 나아, 그죠? 이런 식으로 세상의 흐름을 봐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트렌드가 있어요?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가더라, 그죠? 이왕이면 건강한 쪽을 공략하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유행을 타면 안 돼, 그죠? 요즘 뭐 갑자기 막 유행하는 그런 음식점들, 이런 거 잘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어느 날 마라탕 집들이 막 생겼어, 그죠? 어느 날 핫도그 집들이 막 생긴 것처럼 또 반짝했던 건 뭐예요? 고기를 치즈에 찍어 먹는 거, 그죠? 한동안 난리가 났었어. 그래갖고 그런 집들이 또 엄청 생겼었는데 요즘 치즈 찍어 먹는 집들 거의 없어요. 물론 전통적인 집들은 살아남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누구인가, 내 가게는 누구인가 알아야 돼요. 또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마케팅과 홍보, 이젠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세계적인 마케팅의 대가인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마케팅이다라는 책에서 뭐라 그랬냐면 모든 마케팅의 출발점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전 세계 그 어떤 업종에도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이 진리가 있는데, 마케팅법이 있는데 뭐냐면 공짜를 줘라. 그래서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뭐가 있어요? 커피 자판기가 있고 카운터에 뭐가 있어요? 사탕이 있고 뭐 이런 것도 공짜를 줘라인데, 저는 공짜를 줘라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 아까 제가 베스트셀러 저자라고 했잖아요. 제가 책 읽고 매출이 신이 되다 전에 고명환의 8조 식스팩 프로젝트라고 운동에서 못 만드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다이어트 또 전문가예요. 근데 메밀국수집에서 오전에 10시 반에서 11시 45분까지 다이어트 강의를 했어요, 무료로. 아침에 40-50명씩 와. 공짜를 줬어, 그죠? 공짜로 강의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11시 사람들이 공짜를 받으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 그쵸? 내가 11시 45분에 강의를 끝내. 왜? 단 한 명도 점심을 안 먹고 가신 분이 없어요. 근데 요식업 하는 사람들은 40명, 50명 오면 뭐예요? 관광버스 한 대 받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40명, 50명 하루에 매출 끼고 들어가는 거야, 그죠? 거기다가 제가 핸드드립 커피 내리는 법 제가 또 제대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거 알려줬어요. 또 제가 다이어트 음식 요리법 알려줬어요. 그래서 배우러 오세요 했더니 우르르 몰려왔어. 저는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세요, 우리 집이 맛있어요, 우리 집이 싸요라고 제 입으로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스 고딘 아저씨가 또 공짜를 줘라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남의 입으로 얘기하게 하라. 그러니까 절대 우리 집이 싸요, 맛있어요 내 입으로 얘기하면 요즘은 안 믿습니다, 그죠? 여러분 믿어요?
어떤 인터넷에 딱 봐도 우리가 이제 이거 다 알죠. 아, 이거는 주인이 해 올린 글이야. 아, 이건 진짜 누가 먹고 진짜 맛있어서 올린 글이야. 이제 다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가게가 과연 남들이 남의 입으로 얘기할 만한 가게인가? 내 가게는 리마커블한가? 눈에 띌만한가? 지루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모든 게 계속해서 나는 누구인가? 내 가게는 누구인가? 이거를 알아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 두 번째. 나는 얼마짜린가? 나는 돈을 얼마나 벌 수 있는가 알고 덤벼야 돼요. 여러분들 돈이 벌리는데 그만 벌래요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위대한 힘은 돈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에요. 나는 내가 객관적으로 자기가 평가할 줄 알아야 돼. 나는 내가 1년에 그래 고명한 너는 얼마를 벌 수 있냐라고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 너는 얼마가 필요하냐. 우리가 여러분 100억, 200억, 500억, 1000억 벌리는 대로 다 벌래. 이렇게 시작하고 덤비니까 돈은 벌려고 덤비면 돈은 도망가요. 그죠? 돈에 저항하잖아요. 나는 안 벌래 이제. 나는 요만큼만 필요해. 이제 됐어라고 하죠. 돈이 더 잘 벌려. 내가 너무 경험했어요. 우리 가게라는 거는 여러분도 사업해보시면 알겠지만 매출이 딱 보여요. 올해는 얼마가 될 것이다. 올해는 저는 10억이 훨씬 넘을 것 같아요. 한 13억에서 14억 정도 그냥 보여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 나는 1년에 딱 10억 정도를 내가 생각을 해놓은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굳이 하기 싫은 행사를 가지 않아요. 내가 500만 원을 거절하고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었어요. 저는 제가 아까 개그맨 겸 영화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집 CEO 겸 베스트셀러 저자 겸 강사예요라고 했잖아요. 저는 이 직업 중에 강사라는 직업을 제일 좋아해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가 책을 읽은 양이 많아지니까 제 강의가 좀 더 다양해지겠죠. 그죠? 그래서 저를 강의로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제 강사료가 올라가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봤더니 그 전해에 제가 돈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했는데 봤더니 그 전해의 1년 수입보다 돈에 저항하고 살았던 1년 동안의 수입이 1.5배가 됐더라고. 그리고 제가 책을 읽으니까 제 가게에 대한 홍보 마케팅에 대한 법이나 이런 게 또 얼마나 더 좋아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돈에 끌려가지 말아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얼마를 남길 것인가 이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역사를 알면 역사 속에 이게 정답이 다 있어요. 이 사기열전 소진열전 편에 보면 주나라 사람들의 풍속에 따르면 농사를 주로 하고 물건을 만들고 장사에 힘써서 10분의 2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임무다. 제가 이 메밀국수집을 해보니까 20% 전후가 정말 맞아요. 내가 30%를 넘게 남기려면 똑같은 이름의 재료를 싼 걸 써야 돼요. 밀가루요? 생명용 밀가루가 있고 1등급, 2등급, 3등급 있어요. 가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생면용 밀가루로 어떤 면을 만들고 요리를 했을 때는 뭐라 그러냐면 집에 가서 속이 편해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등급이 낮은 밀가루일수록 우리가 밀가루 음식 먹고 가면 뭐라 그래요? 집에 가서 자꾸 살아오른다 그러고 생목 오른다 그러고 이런 얘기 하죠. 이게 질이 나쁜 밀가루인 거야. 싼 거죠. 파는 입장에서 보면 아니 먹고 땡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로 넘어가는데 내가 덜 남기는 것도 내가 돈을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 내가 33.3%를 안 남기고 20%만 남기면 내가 13.3%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마케팅의 기본 법칙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를 도울 것인가. 나는 내 가게를 통해서 내가 10%든 20%든 정말 나는 남들을 좀 도와야겠다. 내 음식을 먹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 음식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 우리 가게에 왔을 때 정말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요만큼이라도 가지고 사업에 접근을 해야 마케팅법이나 홍보법이나 사업의 그 계획이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빨리 갈라서 1년 만에 꺼낼 거냐. 그러면 33.3% 남겨도 돼. 근데 이거를 20%, 18%, 21% 나는 누구인가, 내 가게는 누구인가를 알고 그 선에서 맞춰 나가시면 제가 요식업을 해보니까 20% 전후로 맞추시면 충분히 좋은 재료로 요리를 하실 수 있고 드시고 가신 분들도 이 가게 때문에 내가 좀 행복했다. 내가
나는 남을 도왔다라고 할 정도의 수익을 남기는 게 저는 20%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뇌과학 심리학 책을 보면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남을 도울 때요. 여러분 빌 게이츠나 이런 분들이 왜 무슨 빌 게이츠 멜린다 재단 만들어서 돈 자서전 쓰려고 아니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사회적으로 볼 때 와해 보이게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쓸 때 생각해봐요. 친구한테 내가 밥 사주면 기분 좋잖아, 그죠? 내가 한턱 내면 기분 좋아. 행복해질 수 있는 게 별거 아니야. 내가 일단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오늘 당장 지금부터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나를 위해서 돈을 쓰세요. 쓰는데 자 그냥 남들의 행복의 기준을 절대로 삼지 마. 요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이 유행이라 그러니까 또 나도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돈 몇백만 원 모아가지고 거기 가지. 그러면서 여기 왜 걷는 거야? 힘들어 죽겠어. 다리 아파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야말로 순례길이에요. 여러분들도 반드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린가?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얼마가 필요한가? 나는 어디에 있을 사람인가를 반드시 꼭 알아내시고 독서와 사색을 통해서 알아내시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얼마나 벌 것인가? 어떻게 쓸 것인가를 알아낸 후에 지금 이 순간부터 바로 당장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에 네네. 대해서 네. 또 말씀을 하시기로 하셨는데 못 들은 것 같아서 다시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저는 수비형이 있고 공격형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이제 돈을 버는 거를 먼저 얘기하면 수비형 중에 예전에 영수증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커피 값을 아끼고, 그죠? 커피는 언제 먹는 거예요? 김생문 씨가 신동엽 씨가 사줄 때 먹는 거예요. 근데 커피를 안 먹었더니 손이 찌릿찌릿해요. 그럴 때는 오른손을 꽉 쥐세요. 그렇게 해서 돈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나는 한 잔에 하루에 5,000원이라고 치고 하루에 2잔 안 먹으면 10,000원이면, 그죠? 1년이면 365만 원을 내가 해서 이걸 종잣돈으로 해서 5년이면 1,8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나는 이 형이냐? 저는 공격형이에요. 뭐냐면 저는 이제 커피숍에서 커피를 좋아해요. 저는 이제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커피를 좀 많이 마시는 편인데 하루에 3잔이고 5잔이고 커피에 돈을 지출합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내가 쓴 오늘 2만 원보다 더 공격을 해서 예를 들면 글을 쓰고 강의 자료를 작성하고 아이디어를 해서 나는 2만 원을 썼지만 이걸로 해서 아이디어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겠다. 저는 공격형이에요. 저 메밀국수라는 아이템 정하셨는데 혹시 아이템 선정할 때 주의할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좀 알려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유행을 타면 안 된다. 이게 얼마나 오래 갈 수 있는가. 자, 여러분, 그러면 지금 시장의 흐름을 보면 지금은 뭘 생각해야 될까요? 1번 불경기, 그죠?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거 다 들어있지만 온난화, 고령화 등등 들어있지만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불경기하고 쌍벽을 이루는 흐름이 뭐냐면 가성비예요. 그죠? 자, 오늘 어떻게 성공의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인데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얼마나 벌 것인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해서 좀 깨달으셨나요? 네. 정말 여러분들이 꿈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